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오바마 때부터 시작된 미중 경제전쟁, 트럼프 때 속도를 냈습니다. 바이든 시대에 들어와서 트럼프보다 2배, 3배의 속도를 내면서 바이든은 여기에 엔진, 일본말로 엔진오, 갓게대 엔진을 걸었습니다. 이게 KTX 속도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에 2월 10일 처음으로 시진핑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의 핵심은 이 인권과 경제 문제였습니다. 3월 25일 바이든의 첫 기자회견에서도 인권 문제를 크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인권 문제 언급의 대상이 홍콩과 신장 위구르였습니다. 2월 10일 통화에서도 바이든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홍콩, 너들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탄압을 가하면은, 에? 보안법을 만들어가 홍콩의 민주주의에 탄압을 가하면은 미국이 가만 좌시하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신장 위구르 마찬가지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지역의 신장 위구르 자치민들한테 대해서 인권 탄압을 하면은 미국은 절대 간과 안 할 것이다. 대만 역시 중국, 당신네들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원차이나 원칙을 내세우면서 대만을 아주 탄압하고 있고 강경하게 하고 있는데 대만은 독립된 국가니까 함부로 손대지 마라. 2월 10일 통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하는 얘기가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인권 문제를 가지고 자꾸 대립을 하면은 이것은 양국의 재앙이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님, 당신도 알다시피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나 대만은 중국입니다. 중국. 근데 왜 당신이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 문제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얘기하느냐 이거죠. 2월 10일 시진핑의 답입니다. 그런데 3월 25일 바이든 똑같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문제에 대해서 2월 10일 시진핑과 대화한 내용에 조금도 변함없이 똑같은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3월 25일 날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진핑을 정말 열나게 만든 언급이 있습니다.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부류의 인간이야. 나는 푸틴을 살인자로 봐. 왜?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같은 부류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독재주의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민주주의가 결국 패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을 앞서서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그런 짓을 중국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4년 후에 다시 선거에 나서겠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2월 10일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사실은 바이든은 시진핑과 전화 통화에서 했던 얘기를 전부 다 공개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2조 달러를 미국의 인프라 구축에 쓰겠다. 투자하겠다. 2025년까지죠. 중국은 이미 인프라 구축에 수십억 달러를 써왔다. 고속철도 만들고 전철도 만들고 통신망도 만들고 아파트도 세우고. 사실 미국이 뭐 2019년 통계로 보면 인프라 구축에서 세계 13위입니다. 인프라에 신경을 안 쓰죠. 이 나라에 신경을 안 써왔죠. 이 나라는 서비스에 중심을 두는 국가니까. 근데 어쨌든 바이든이 인프라를 구축 빨리 안 하면은,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우리가 돈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조만간에 중국이 우리의 점심을 먹게 될 것이다. 우리 밥그릇 뺏어갈 것이다 이거입니다. 바이든이 정말 조급함도 넘기고 마음도 급하고 본격적으로 그 진짜로 뭐 대통령으로서의 외교적인 발언이 아니라 이게 바이든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런 차제에 3월 25일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중국의 인터넷에서 스웨덴 지갑과 원래 지갑 회사로 시작했는데 나중 의료 회사로까지 컸습니다. 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1947년만 세운 회사인데 헤네센 모리스 스웨덴 회사가 세계 각국에 다 자기들의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이 H&M 물건은 안 사겠다. 시진핑이 속으로는 웃음을 웃죠. 이 시진핑이 웃도록 하는 게 누굽니까? 황구 15에서 이 문제를 크게 떼었어요. 그러니까 야, 왜 스웨덴제만 있냐? 진짜로 본격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게 미국인데 미제부터 태우자. 나이키 운동화 불 붙인 퍼포먼스까지 합니다. 아니 미제만 태워? H&M만 불매를 해? 일본은 뭐냐? 완전히 미국한테 찰싹 들어붙어가지고 그것도 꼴 보기 싫으니까 유니클로도 불매하자. 그럼 미국 나이키만 불매하면 다 되냐? 아니야, 또 있어. 뉴발란스도 있고 필러도 있고 아디다스도 있어. 다 불매야. 그런데 왜 일본하고 미국만 해? 아니야. 그 옆에 붙어있는 캐나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미국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이 캐나다제도 사지 말자. 앞으로 영국제 프랑스제도 사지 말자. 신이 났습니다. 이렇게 시진핑은 미국이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자 경제적인 이 대응으로 미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1년 WTO에 중국이 가입하는 거 미국이 도와줬습니다. 야, 너들 공산주의 체제로 자꾸 남아있지 말고 어설픈 먹고 살려면 등소평이 뭐라고 해서 미국한테 기울러 붙지 말고 문 열어서 장사하라고 등소평이 78년에 얘기했잖아. 너들 먹고 살려면 문을 열어야 돼. WTO 가입해. 그리고 자유무역국가와 똑같은 질서로 장사를 우리들과 같이 해. 그래서 WTO 가입 그냥 못합니다. 국제적인 신뢰도 있어야 되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개업을 하려고 해도 뭐 거기에 대한 융자를 얻기 위해서라도 신용이 있어야 되고 그 전에 비슷한 사업을 한 조그마한 가게라도 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WTO 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뒤에서 보정 역할을 해준 게 미국이야. 다른 나라들이 뭐 중국 WTO 가입하는데 별로 탐탁지 않게 하는데 미국이 나서가 중국 끼워 넣자.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난 뒤에 중국이 장사하는 태도를 딱 보이게 야, 이게 간단치도 않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형태를 따르라고 중국을 여기 이 WTO라는 이 울타리 속에 넣어줬는데 지 맘대로네. 안 되겠다. 좀 모여봐라. 환태평양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미국과 동맹국인 국가들 여기 좀 와라. 그래서 아태 지역의 경제를 통합해가 공산품, 농업제품을 전부 우리끼리는 관세 철폐하고 우리끼리 힘을 합치는 식으로 하자. 사실 2005년에 시작할 때 4개국으로 했지만 2016년 트럼프가 여기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건 사실 오바마가 가장 역점적인 사업을 한 겁니다. 11개국이 여기 가입했어요. 그 앞에 일본을 앞세워 놔놓고 일본이 주도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미국의 아이디어예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협력체일 뿐만 아니라 오바마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또한 전략 안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남미의 페루라든가 칠레라든가 멕시코 같은 나라도 다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북미에 있는 캐나다도 넣고 이쪽 아시아에 있는 호주
그리고 동남아의 베트남이나 브루나이 다 넣었어요. 한국 가입 안 했습니다. 오바마가 와서 우리 대통령에게 가입하라고 했을 때 한국은 중국 눈치 보느라고 안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시작해서 이 12개국, 현재 14개국이 참여한 이 단체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2016년에 나는 TPP 안 남아 있을래. 필요 없어. 괜히 골치 아파. 그냥 아메리카 퍼스트가 우리가 필요한 나라하고는 그냥 1대1로 맞짱 뜨면 돼. TPP 탈퇴하면서 동시에 기후협약에서도 탈퇴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TPP를 주장하자 중국이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 RCEP을 만듭니다.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회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이름하에 사실은 여기에 서명하고 들어온 나라는 몇 개국 안 되지만 이 지도에서 보다시피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모든 국가, 스리랑카,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전 세계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아시아를 전부 다 끌어넣었어요. RCEP이라는 테두리 속에. 다시 말하면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체제에 다 들어오느라 이 나라들이 인구만 반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생산량의 세계 총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걸 끌어넣었어요. 이 작년 11월 달에 서명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막 주식이 막 오르자 정권가의 애널리스트들 몇 명이 나와서 중국이 지금 RCEP에 서명을 하고 RCEP 체제가 지금 굴러가면 한국 경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아시아 전체의 다자 협력 체제니까 이 무역하는 데도 엄청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도 플러스다. 글쎄요. 저는 그 분석에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이 RCEP을 만들고 이 2012년에 시작했는데 작년에 제대로 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RCEP을 던져 놔놓고 RCEP이란 개념으로 전 세계를 끌어모으는 식으로 해놔놓고 시진핑이 주석이 된 후에 본격적으로 RCEP처럼 느슨한 게 아니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중국이 이니시에이티브를 잡고 육로의 실크로드, 해로의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 두 개 다 만들어 보자. 우리는 바다에 근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바다에 갈 수 있는 길은 미국 친구들이 만날 우리 바다에 가는 걸 가지고 막고 난리를 친데 뭐 중국도 14세기에는 아주 해양국가로 크게 나서려고 했는데 우리는 못했잖냐. 우리가 세계의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바다를 제패해야 된다. 그리고 육로도 옛날에 실크로드를 3,000km 실크로드를 3,000km도 넘는 거리를 이제 재현해보자. 이래서 실크로드를 만든다고 각 나라마다 지나가는 나라마다 전부 다 안보적인 거점을 만드는 동시에 이 나라들하고 무역할 때는 전부 위안화를 써라.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을 거쳐 유럽을 거쳐 아프리카를 거쳐 다시 아시아로 들어오는 전 세계를 다 통째로 다 이걸 1대1로라는 이름하에 그룹망을 막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국몽이야. 중국몽. 이거 하겠다는 이거를 실현하겠다라는 데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는 중국 찾아가서 시진핑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국몽. 시진핑은 못 만났죠 그때. 시진핑은 못 만나고 중국을 찾아갔을 때 뭐랄까 하면 중국의 중국몽이 제대로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런 것에 감동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역시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쬐끼만한 작은 언덕이다. 이걸 보고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실은 중국 이거 시작해놔놓고 지금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이 전부 다 이런 보세요. 이런 스탄 붙은 국가들 전부 가난한 나라들이야. 그리고 또 동남아도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돈 빌려줘요. 파키스탄이나 그 스남아시아 같은 파키스탄이나 그 동남아 이 스리랑카나 이런 나라들에게 돈 빌려주면서 야 너들 항만도 만들고 철도도 만들어. 우리 돈 줄 테니까. 막상 돈 줘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니까 원금 갚아가 이 나라가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게 처음 계획한 중국이 써주던 계획대로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야 우리 말로 치면 등기죠. 그 운영권 우리 줘. 소유권도 우리 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금을 못 받고 있어요. 아프리카까지도 마찬가지. 이러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RCEP 같은 게 정말 절실한 거예요. 이 동시에 실크로드를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아시아의 돈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에 동시에 좀 투자도 하고 이 돈 끌여 가지고 실크로드 하는데도 좀 써보고 또 이쪽 인력들도 이쪽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안보 체제에 들어라. 안보 동맹에 들어라. 중국이 미국에 가장 꿀리는 게 동맹이 없는 나라예요. 중국이 세계 유일한 동맹국을 갖고 있는 게 북한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동맹체제로 그들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을 보면 한없이 중국으로서는 부럽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흉내 내겠다고 한 게 이 RCEP이에요. 미국이 TPP로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안보협력을 포괄적 안보협력을 한다니까 니만 하나 나도 하자. RCEP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내에서는 이 실크로드를 동시에 추진했지만 이건 지금 엄청난 빚더미에 있어요. 지금 물론 중국 총 이 GDP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돈 빌려줬는 거 지금 갚지를 못하고 자기들 처음에 계획한 것처럼 거대한 전 세계를 제패하자는 꿈을 바다와 육로에서 전 세계를 제패하자 길을 만들어가 했는데 미국이 야, 네 뜻대로 안 될걸? 한번 보자고. 그래서 이 쿼드를 바이든이 들어와서 이 쿼드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온다. 이 쿼드는 지금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쿼드도 거의 몇 년 전에 이 4개국 안보 대화로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는 단순하게 인도를 좀 끌어들이는 인도 태평양 서태평양을 인도 태평양으로 바꾸면서 인도를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자라는 그 목표를 두고 사실은 4개국이 힘을 합치자. 이 4개국 보이죠? 전 세계 가장 이 미국, 알래스카까지 합쳐서 미국, 인도, 호주, 일본 거점입니다. 바다의 모든 거점을 연결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인구가 여기 한 14억, 3억 3천, 3천만, 1억 4천 얼마 되죠?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사실은 한 뭐 3분의 1은 안 되고 4분의 1은 넘는 인구를 커버하면서 전 세계의 해양로를 커버할 수 있는 연계선을 이 쿼드를 통해 하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이든이 이 쿼드를 통해서 중국의 실크로드를 방어하자, 여기에 대응하자라는 것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쿼드를 통해서 지금 노리는 게 뭐냐. 바이든은 기술협력도 이 쿼드에 들어온 나라들은 미국과 기술협력 같이 하자. 우리 트럼프 때 화웨이 밀어내는 거 봤지?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사사건건 생각이 다르지만 딱 하나 공통점이 있는 건 뭐냐? 시진핑 평가예요. 바이든이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을 때 바이스 프레지던트일 때 혹은 그 전에 이미 상원의 외교위원장 할 때에 시진핑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He's very smart. 부통령 했을 때는 또 직접 만나서 뭐라 했는가 하면 시진핑은 He's very smart. 그러나 민주주의가 뭔지를 전혀 모른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진핑이나 푸틴 같은 사람이다. 살인자다. 왜? 살인자와 같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 인권을 탄압하고. 그래서 트럼프는 시진핑을 만난 후에 아주 영리하지만 영악하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스마트 앤 클레버라고 얘기했습니다. 에? 바이든도 아주 시진핑이 똑똑하다, 스마트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전번 부통령 때 했던 말을 그냥 되풀이해서 디모크라시, 똑똑하지만 디모크라시의 D, 민주주의의 D자, 소문자 D자도 뼈대에 없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꽝이다. 아무 인정도 안 하고 감도 없는 사람이다. 그 평가는 트럼프하고 둘 다 시진핑이 똑똑하다라는 평가는 아주 영악하다라는 평가는 둘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50만이나 죽었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을 동안에 중국은 가장 빨리 코로나에서 해방돼서 한 10개월 정도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중국이 줄다림을 쳤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2월 10일 시진핑과 전화통화에서 바이든이 그 얘기했어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중국이 어떤 부분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중국 모른 척하고 있죠. 어쨌든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 너가 세계 패권을 잡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쿼드로서 네가 꿈꾸고 있는 1대1로로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걸 제대로 한 방 때려주겠다. 그리고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나라는 건 바이든이에요. 너들 이때까지 해온 것처럼 WTO에 가입하고도 사실은 무역 관행을 보면 전혀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아니고 제3국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계속 일방적인 이익만 취해오는 불공정 무역 관행 빨리 깨라.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는 대만은 독립된 국가니까 주권 인정해라. 그리고 홍콩에 대해서 국가 보안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인권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지 마라. 그리고 위구르의 강제 수용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잡아였고 뭐 시설 너들은 뭐 교육시키는 시설이라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노예 취급이나 같다. 이거 그냥 보고 안 넘어갈 거다. 미국 혼자서 안 한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인도, 호주, 일본 다 하나가 되어서 중국의 1대1로 중국몽을 견제할 것이다. 앞지를 것이다. 이것이 바이든의 생각입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빨리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에 이때까지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4년 동안 인프라 구축에 2조 달러를 쓰겠다는 2조 달러 같으면 한국의 1년 GDP보다 더 많은 돈이에요. 2조 달러 쓰겠다는 겁니다. 지켜봅시다. 바이든은 쿼드를 이용해서 사자 안보 체제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거나 생각을 같이 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